오늘은 구글 폼을 통해 설문조사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구글 폼을 처음 사용하신다고 가정하고 구글 폼을 통해 양식을 만드는 방법부터 그 만든 양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구글 폼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표님께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 전부 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구글 폼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구글 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전부 다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구글 폼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구글 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네, 현재는 세 가지 문항밖에 없고 여길 보시면 글을 짧게 작성하는 것, 글을 길게 작성하는 것, 그 다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질문 유형을 세 가지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가 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 유형을 전부 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 폼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안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영상을 보시면 구글 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전부 다 배우실 수 있게 되고 대표님께서 스스로 구글 폼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폼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 양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방금 안내드린 사진처럼 설문조사를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그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혹은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특강을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표님께서 온라인으로 이러한 무료 특강을 열 테니까 이것을 와서 확인해 주세요 라고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이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것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강의에 앞서 강의 목차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구글 폼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글 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즉,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이고 고객이 양식을 확인하였을 때 그 양식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구글 폼의 정보가 작성되면 이걸 자동으로 구글 시트에 추가되도록 만들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폼을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릴 것입니다. 네, 구글 시트에 연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구글 폼을 작성한 사람한테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방법, 자동으로 카카오톡을 보내는 방법 등을 전부 다 안내 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양식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양식을 만드셨다면 이 양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양식은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링크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 자체에 연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폼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구글 폼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글 폼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구글 홈페이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표님의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구글 계정이 없으시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구글 계정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계정 아이콘 왼쪽에 점점점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구글 앱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네, 이걸 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쭉쭉 내려서 여기 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구글 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구글 폼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빈 양식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뭐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아마 여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구글 폼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1회독, 즉 영상을 처음 보실 때는 저를 따라 하실 필요 없이 영상을 그냥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즉 그냥 보시면서 구글 폼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상을 보지 않고 대표님께서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귀찮게 두 단계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의 목적이 대표님께서 스스로 구글 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 만약 처음부터 저를 따라하시게 되면 대표님의 머리에 과부하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글 폼을 포기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고객에게 문의를 받는 설문조사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즉, 현재 영상을 처음 보고 계신다면 저를 따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글 폼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안내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대표님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목을 설정하고 네, 그 다음 문항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다 지우고 그 다음 이거는 글로 입력해야 되니까 단답형 그 다음 문항을 여기서 추가하고 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다음에 장문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 플러스 네, 어떤 홈페이지가 필요하신가요? 만들고 객관식 질문 선택한 다음에 네, 기업 홈페이지 그 다음 옵션 추가 눌러서 네, 쇼핑몰 네, 전문직 홈페이지 이렇게 양식을 만들고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오른쪽 위에 보내기 클릭하고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사람들한테 보내야겠다. 네, 그리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여기에 링크를 넣어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임시로 작성을 하였고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럼 응답이 기록되었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닫고 네, 응답에 제가 방금 작성한 게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전체적으로 구글 폼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양식을 만드는 것부터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왼쪽 위에 구글 폼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양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빈 양식 클릭하고 네, 그 다음 제목을 입력해야 되니까 구글 양식 만들기 2번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양식에 맞는 제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서도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거에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설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이 무엇이냐면 여기 미리 보기를 해보았을 때 네, 여기 밑에 작성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질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표님께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굵게 하고 싶으시면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 옆으로 기울이고 싶으시면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밑줄 또한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걸 클릭했을 때 어디 다른 주소로 이동되게 만들어야 된다면 링크 삽입 클릭하신 다음에 그 주소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네이버로 이동돼야 된다면 위에서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양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이걸 클릭했을 때 네이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서식 삭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된 거를 전부 다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누르면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네, 저는 굵게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어떤 이미지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미지를 여기에 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끝에 잡고 네,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삭제하시려면 여기 있는 점점점 클릭하신 다음에 삭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각 문항에 맞는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객관식 질문, 체크박스 드롭다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것을 처음 사용하신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단답형부터 하나씩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답형입니다. 네, 단답형은 말 그대로 글을 짧게 작성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고객의 성함이나 아니면 전화번호와 같이 짧게 작성해도 되는 걸 사용할 때는 단답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옆에 플러스 눌러서 문항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대표님의 구글 폼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작성한 문항을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하고 삽입, 그 다음에 이 문항을 가져올 거라면 이걸 클릭하고 여기서 질문 가져오기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양식에 작성되어 있던 문항이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기존의 문항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목 및 설명 추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문항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제목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임시로 제목 추가, 네, 설명 추가 작성한 다음에 미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제목하고 설명이 추가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여기 밑에 이미지 추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대표님의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을 때 해당 이미지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굵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제목을 추가했고 밑에 글로 된 설명을 추가했지만 여기에서는 이미지를 추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밑에 동영상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영상이 있을 때 여기 공유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복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구글 폼에 다시 돌아와서 네, 여기 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클릭하시고 여기 삽입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영상의 크기를 키우려면 이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다 제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 추가라고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영상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섹션 추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섹션이 어떤 구역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구역하고 여기 밑에 있는 거하고 나누고 싶을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가 다른 내용일 때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 네, 여기 제목으로 섹션 2번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네, 밑에도 섹션 2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고객이 제가 만든 문항을 작성하고 나서 다음으로 누르게 되면은 섹션 2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문항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전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구글 폼의 질문 유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즉, 아까 여기 위에서 지금 단답형밖에 안내 드리지 않았는데, 장문형 객관식 질문 체크박스 드롭다운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답형 안내 드렸고 장문형 보겠습니다. 나중에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따라서 그대로 제목에 작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고객이 글을 길게 작성해야 될 때 장문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설명을 작성 받아야 될 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네, 여기서 질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위에 보았더니 밑에 어떤 복사하고 휴지통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문항이 복사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위에 있는 문항하고 비슷한 문항을 또 만들고 싶을 때 이 복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휴지통은 말 그대로 이 문항을 없애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클릭하면 문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만약에 문항을 실수로 삭제하였다면 여기 오른쪽 위에 되돌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즉 실행 취소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네, 저는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 필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고객이 이 문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지만 제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어떤 문항을 필수적으로 답변 받아야 될 때 이것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점점점에 설명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문항에 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장문형 설명이라고 작성을 하고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은 네, 내려서 다음 네, 이렇게 문항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게 됩니다. 네, 고객이 제목만으로는 이 문항이 무엇을 작성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 이런 설명을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되돌아가서 네, 그 다음 다시 점점점 누른 다음에 응답 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항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이 답변의 길이가 최소 문자수, 즉 최소 5글자 이상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5글자 이상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은 네, 여기 문항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3글자만 작성을 하여 다음 문항을 선택하게 되면은 5글자 이상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6글자 이상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된다면 여기 밑에서 응답 확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는 제가 길이로만 안내 드렸지만 길이 말고 어떤 표현식, 네, 어떤 단어를 포함해야 된다, 포함하면 안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일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네, 이렇게 조건을 설정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즉 뭐 기린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기린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이렇게 기린을 포함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의 목적에 따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문항마다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네, 현재는 장문형, 즉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것인데 네, 제가 조금 이따 안내드릴 객관식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건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응답 확인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떠한 조건을 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밑에 문항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객관식 질문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객관식 질문이라고 작성하였고 옵션 1번, 즉 1번 문항에는 네,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네, 블로그 만드는 방법, 네,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문항이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여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점점점 클릭하면은 네, 이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다시 점점점 누르고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이 있습니다. 즉 이거를 클릭했을 때 어떤 섹션으로 이동할 것인지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섹션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것이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서 이걸 클릭했을 때는 1번 섹션으로 가야 되고 이걸 클릭했을 때는 2번 섹션으로 가야 된다면 이거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 값은 그냥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점점점 클릭하면은 이 순서를 무작위로 섞는 게 있습니다. 즉 현재는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이 1번, 블로그 만드는 방법이 2번인데 이것을 고객이 볼 때마다 다르게 섞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네, 옵션 순서 무작위로 섞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미리 보기를 보자면 여기서 미리 보기 네, 지금은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인데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셔야 될 때는 옵션 순서 무작위로 섞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플러스 클릭해서 객관식 질문 밑에 체크박스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목을 이렇게 넣고 문항은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네, 미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즉 객관식은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고 체크박스는 말 그대로 체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되돌아가서 네, 여기서도 점점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설명 밑에 추가하는 거 있고 응답 확인으로 어떤 조건을 거는 게 있습니다. 네, 최소 2개를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 2개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나라 이런 것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은 뭐 최대 몇 개를 선택해라 혹은 무조건 2개를 선택해라 이런 것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점 클릭해서 이것 또한 순서를 섞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저는 문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드롭다운이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였고 미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롭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드롭다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전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점점점 클릭하게 되면은 설명 추가할 수 있고 이 답변에 따라서 어디를 이동할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옵션 순서를 섞는 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문항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파일 업로드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이 파일을 업로드하기 허락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업로드한 파일은 대표님의 구글 드라이브에 쌓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계속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정한 파일만 허용할 것인지 즉 이걸 클릭해 보면은 뭐 문서만 가능하게 스프레드시트만 가능하게 PDF만 가능하게 이런 걸 전부 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최대 몇 개 올릴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설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최대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크기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메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구글 드라이브의 무료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기본 용량이 총 15기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기가 안쪽으로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그냥 10메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의 구글 드라이브 확인하시려면 여기 폴더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길 보시면 구글 양식 만들기 2번에 대한 파일 업로드입니다.
즉 이 문항에 대한 구글 드라이브를 의미합니다. 네, 그럼 저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점점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선형 배열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처음 보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이해하려는 것보다 실제 보시는 게 이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이렇게 임시로 넣고 범위를 0이나 1에서 2에서 10까지 설정하는 게 있는데 10까지 넣고 그 다음 이것을 1번, 10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것을 사용하셔야 될 때는 선형 배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점점점 클릭하면 설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항을 추가해서 객관식 그리드입니다. 네, 이것 또한 제가 직접 작성을 하여 이게 무엇인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행 1번, 행 2번, 행 3번 만들었고 11번, 12번, 13번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 네,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이 되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시면 객관식 그리드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전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각 행에 대한 응답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행이 이 옆으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로선에서 하나 이상 응답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러고 나서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 네,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은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점점점에서 설명을 추가하실 수 있고 열 하나당 응답을 무조건 하나로만 받겠다 이런 것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열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세로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에서 응답을 무조건 하나만 받겠다. 그럴 때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클릭해서 행 순서를 섞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네, 현재는 행 1번, 행 2번, 행 3번이 있는데 이거를 고객마다 전부 다르게 나타나겠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고객은 뭐 행 3번이 먼저 나타나고 어떤 고객은 행 2번이 먼저 나타나겠다. 이럴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전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체크박스 그리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문항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항을 넣었고 미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얼핏 보면 위에 있는 체크박스하고 똑같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체크박스 그리드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여기에서도 각 행마다 응답이 필요하면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 설명을 추가하실 수 있고 네, 한열, 즉 이거당 응답을 하나당 제한하겠다 이런 것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 순서, 즉 행 1번, 2번, 3번을 볼 때마다 계속 섞겠다. 네,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닫고 플러스 눌러서 날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월, 일, 년이 있습니다. 이걸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게 되면 네,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달력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날짜를 클릭해서 바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여기서 점점점 클릭해 보게 되면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고 네, 시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다시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 네, 여기 날짜 옆에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9시 5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오전, 오후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플러스 눌러서 네, 이번엔 시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시간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9시 5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 점점점 클릭해 보시면 설명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 기간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기간을 선택하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네, 플러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구글 폼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고객이 이 양식을 작성하였을 때 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임시로 여기 보내기 클릭해서 링크 만든 다음에 네, 이것을 빠르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시로 작성하였고 제출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기록되었고 다시 돌아가서 닫고 응답을 보게 되면은
제가 작성한 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위에서 요약을 통해서 전체적인 걸 요약을 해서 한 번에 보실 수도 있고, 즉 이렇게 내려보게 되면은 요약이 돼서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제가 총 2번을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전부 다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따른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서 개별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개별 보기에서 현재는 1번 문항에 대한 구글 폼입니다. 네, 그럼 고객이 이렇게 작성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위에서 2번으로 넘어가서 네, 2번째로 작성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구글 폼에 이렇게 작성된 것을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결하는 방법, 즉 구글 폼에 작성된 것을 자동으로 구글 시트에 연동하거나 구글 폼에 작성된 이메일로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구글 폼에 작성된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을 안내드리기 전에 잠시 위에 있는 설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길 보시면 점점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께서 이 응답이 작성될 때마다 이메일로 알람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응답을 어디에 저장하고 싶은지 이걸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닫고 점점점에서 이 응답을 전체적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인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혹은 이 모든 응답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 이것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응답 받기가 있습니다. 네, 고객에게 이 설문을 계속 응답 받으려면 이것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 응답을 받지 않으려면 이걸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양식이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서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퀴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각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할당하고, 고객이 옳은 답변을 했다면 이러한 점수가 나오고 틀린 답변을 했다면 이러한 점수가 나오도록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밑에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응답을 클릭한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수집하지 않음인데 이것을 인증 데모로 하게 되면은 구글에 인증된 사람만 응답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응답자 입력으로 하게 되면은 응답자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만든 다음에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맨 첫 번째 이메일을 입력해야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메일을 무조건 수집해야 된다면 이것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응답자에게 이 응답을 한 거에 대한 사본을 전송해야 된다면 이것을 요청시 혹은 항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청시로 하게 되면은 미리 보기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맨 밑에 내 응답의 사본을 나에게 보냅니다.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항상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자동으로 내가 제공한 주소로 전송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응답을 제출한 다음에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시려면 이것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응답을 한 번만 받으시려면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것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고객이 필수적으로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이 응답을 작성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진행줄을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게 되면은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밑에 1, 2페이지가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 2페이지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되돌아가면 아무래도 이것이 있어야만 고객이 내가 어느 정도 작성한 거지? 이걸 계속 작성해야 되나? 난 지금 이걸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이러한 생각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행률을 표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의 순서를 섞어야 될 때는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끄고, 네, 그 다음 고객이 양식을 작성하였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정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취소하신 다음에 여기 다른 응답을 제출할 링크 표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위에서 응답을 한 번만 받겠다고 선택을 해서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이걸 끄고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객이 이렇게 양식을 작성하였을 때 밑에 다른 응답 제출이 있습니다. 즉 똑같은 양식에 대해서 응답을 한 번 더 제출하겠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새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것을 활성화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글 폼에서
이것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응답을 한 사람한테 결과를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밑에서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동 저장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리 보기를 보았을 때 현재는 아무것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고객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작성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여기까지 작성한 다음에 이 설문조사를 닫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고객이 작성한 것을 여기에 저장해 두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게 되어도 기존 게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 기본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특정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적용하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양식 기본값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겠다, 이걸 의미합니다. 즉 저희는 여기 위에서 이메일을 받을 건지 말을 건지 선택을 하였는데 이것을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기본값도 기본적으로 필수로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님의 목적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여기 위에 테마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스타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질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글꼴을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글씨체가 로보토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대표님이 원하시는 글씨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글꼴을 갖고 있지만 이 양식을 클릭한 고객이 그 글꼴을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 글씨체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 글씨체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서 글씨체의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24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20으로 낮춰서 이렇게 글자를 줄이는 게 가능해집니다. 밑에 질문 텍스트 또한 똑같습니다. 그 다음 머리글에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번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시로 여기 있는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이미지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고객에게 한눈에 이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싶을 때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 채널에 전부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보면 색상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 색깔이 전부 다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클릭한 다음에 배경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문항의 색깔은 똑같은데 뒷배경의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표님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마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미리 보기는 이것을 말 그대로 미리 보기 하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대표님께서 어떤 걸 실수로 삭제를 하여 되돌리고 싶을 때 여기 되돌리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실행 취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하시려면 오른쪽 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내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폼을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결한 다음에 고객한테 보내는 것이 순서상 맞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내기는 조금 이따 안내드리고 점점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양식 자체에 대한 사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 양식을 휴지통에 넣고 싶으시다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미리 채워진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클릭하시면 이런 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이용현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링크 복사하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 링크 복사 누르겠습니다. 방금 여기 밑에서 나타난 링크 복사를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새로운 것에 넣어 보이게 되면 제가 아무런 값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현이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면 여기 점점점에서 인쇄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것을 말 그대로 인쇄하고 싶으실 때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작업자를 추가하고 싶으실 때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점점점에서 스크립트 편집기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코드를 통해서 구글 폼을 수정하고 싶으실 때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표님께서 여기 구글 폼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는 추가 기능이 필요하다. 즉 부가 기능이 필요하실 때는 이거 부가 기능 설치하기 클릭해서 대표님이 필요한 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대표님께서 단축키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단축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것을 닫고 그럼 지금부터 이 구글 폼을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구글 폼이 작성되었을 때 자동으로 구글 시트에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구글 폼에 작성된 이메일로 자동으로 대표님이 원하는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카카오톡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글 시트를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네,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글 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응답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시트에 연결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것인지 기존에 추가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새로운 거를 클릭하고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게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글 폼과 구글 시트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그럼 지금부터는 구글 폼에 작성된 이메일로 대표님이 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혹은 구글 폼에 작성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메이크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메이크가 무엇이냐면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메이크를 사용하게 되시면 고객이 작성한 내용을 불러올 수 있게 되고 네, 잠시 여기 이를 클릭해 보시면 네, 여기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홈페이지가 필요하신가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답변 또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전화번호, 이름, 제가 선택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크를 사용하시면 이것을 그대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X 표시 누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Gmail을 입력한 다음에 send an email, 이메일을 보내겠다. 네, 그 다음 여기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이전에 작성된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고객이 작성한 값을 그대로 대표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즉 고객은 구글 폼에 사용했는데 대표님께서는 Gmail에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냥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로 내용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고객마다 입력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네, 그에 따라 여기서도 들어가는 내용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메일의 제목, 내용을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활성화를 해주면 자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고객이 구글 폼 양식을 작성하였을 때 자동으로 대표님께서 그 해당 고객의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Gmail뿐만 아니라 플러스를 눌러서 이 솔라피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텍스트 메시지, 즉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 알림톡, 카카오 프렌즈톡 전부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구글 폼의 내용이 작성되었을 때 자동으로 어떤 이메일을 보내야 되고 문자를 보내야 되고 카카오톡을 보내야 된다면 이 메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저희 채널에 전부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 대표님께서 노션을 사용하신다면 노션을 전부 다 연동하실 수 있고 네, 메일러라이트라는 이메일 마케팅도 연동할 수 있고 네, 컨버트킷이라는 이메일 마케팅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메일러라이트와 컨버트킷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저희 채널에 전부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메이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구글 폼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양식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양식을 만드셨다면 이 양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네, 이메일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고 어떤 링크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고 어떤 코드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첫 번째 이메일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고 제목과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 보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이메일이 도착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메일을 통해서 양식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링크를 통해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두 번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링크가 좀 길기 때문에 여기 URL 단축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럼 링크가 짧아지게 되고 여기 복사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양식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어떤 링크를 통해 공유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HTML 코드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을 보았더니 파일을 업로드하는 질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닫은 다음에 질문 돌아가서 여기 파일 업로드 질문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보내기 코드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HTML은 대표님께서 이 구글 폼을 홈페이지에 연동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대표님의 홈페이지에서 여기 플러스 클릭하신 다음에 HTML을 검색하신 다음에 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복사한 코드를 통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하고 옆에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글 폼이 통째로 연동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없으신 대표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또한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만약 대표님께서 홈페이지가 아직 없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양식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즉 이메일을 통해 공유하는 방법, 링크를 통해 공유하는 방법, 코드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글 폼을 만들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구글에다가 구글 폼 그 다음에 대표님이 궁금하신 내용이나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구글 폼에 객관식 문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구글 폼 객관식 오류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가지 해결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이것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한국어로 작성을 하였지만 영어로 작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답변이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구글에서 여기 구글 번역키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 번역해서 여기 왼쪽에 한국어 클릭하신 다음에 대표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영어 클릭하시면 영어로 번역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 클릭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구글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 마우스 오른쪽 한국어로 번역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글 폼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자료도 많기 때문에 우선 한국어로 입력을 해보신 다음에 자료가 없다면 이렇게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구글 폼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총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구글 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구글 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설문조사 양식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대표님이 문의를 받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강을 만드는데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글 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 폼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글 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즉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 안에 있는 여러가지 질문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전부 다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양식을 작성하였을 때 그 양식의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구글 폼을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즉 구글 폼이 작성되었을 때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만드는 방법, 그 다음 구글 폼에 작성된 이메일로 자동으로 메일을 보내는 방법,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방법, 자동으로 카카오톡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자동으로 노션에 추가되는 방법 혹은 이메일 마케팅에 추가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글 폼 양식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 링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자체에 연동을 할 수 있다고도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양식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폼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바로 구글에다가 문제 상황을 검색하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구글 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